시스템 사고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스템 사고, 이게 우리 주변의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려는 거잖아요. 그 숨겨진 관계 같은 거요. 오늘은 이 시스템 사고의 아주 흥미로운 면을 정창곤 박사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이등변 삼각형 게임 이야기입니다. 네, 그 블로그 글이 참 재미있죠? 맞아요. 첫 번째 글을 지렛대 효과 얘기도 사실 흥미로운데 오늘은 두 번째 글, 연결성의 비밀에서 다룬 이등변 삼각형 게임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요. 아, 그 게임이요? 네, 규칙은 진짜 간단한데 그 결과가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각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전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까?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게임 설명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요, 각자 마음속으로 두 사람을 딱 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정한 그 두 사람하고 나, 이렇게 세 점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계속 거리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진행자가 자, 각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세요. 이렇게 외치는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두가 자기 목표, 그러니까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 유지,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전체 그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져요. 막 흔들리고 예측이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각자의 움직임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아, 연결성. 네, 현실에서도 비슷해요. 회사에서 각 부서가 자기 부서 실적만 막 최고로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 가끔 회사 전체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부분 최적화의 함정이라고 하던가요? 맞습니다. 딱 그거죠. 블로그 글에 나오는 그 해적선 비유가 정말 확 와닿았어요. 아, 해적선 비유요? 네, 내가 맡은 일이 갑판 청소라고 치자고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깨끗하게 닦아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성실하게요. 그런데 내가 탄 배가 만약에 약탈하러 가는 해적선이라면 그럼 나의 그 완벽한 청소는 결국 해적질이라는 더 큰 시스템의 목적에 기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 좀 생각해보면 섬뜩한데요? 그렇죠. 이 비유가 던지는 질문이 단순히 나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걸 넘어서 내 최선이 기여하고 있는 더 큰 시스템의 방향, 그게 과연 괜찮은가? 이걸 묻는 거죠. 아, 개인의 성실함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절대 아니죠. 그 성실함이 발휘되는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고민? 성찰이 부족할 때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블로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 그 성실한 청소부 이야기랑요. 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아돌프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까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이건 정말 좀 극단적인 비교 같긴 한데 저자도 충격요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맞아요. 그 비교가 상당히 강렬하죠. 여기서 핵심은 그 두 인물의 도덕성을 같은 선상에 놓으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겠죠. 다만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그냥 주어진 역할 수행에만 몰두하는 태도,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아, 시스템에 대한 생각 없음? 그렇죠. 규모나 무게는 전혀 다르지만 그런 패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성찰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게임 참가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면서요? 처음엔 내가 고른 두 사람만 나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막상 게임이 막 뒤죽박죽 얽히고 그러면 아,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게 꼭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 시스템 자체가 원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네, 이 연결된 시스템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인 거죠. 그걸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현대사회의 많은 평가 방식들 있잖아요. 뭐 개인 성과 측정이라던가 시험 점수 같은 것들. 네, 평가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부분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도 지적했듯이요. 정확합니다. 내 눈앞의 목표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그 목표가 속한 더 큰 그림,
상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게임 중에 진행자가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있었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인 지연 효과, 딜레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정책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아, 시간차. 네. 그래서 시스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막 서두르거나 과잉 반응하면 상황이 오히려 더 꼬이기 쉬운 거죠. 천천히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연결성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나 자신, 내 부서 같은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가 속한 더 큰 시스템 전체를 보려는 시각.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야를 갖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등변 삼각형 게임, 정말 각자의 노력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예상치 못한 전체 결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부분의 최선이 반드시 전체의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나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전체 시스템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속한 더 큰 시스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커뮤니티든 그 시스템의 연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관찰해 보시겠습니까? 오, 좋은 질문인데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된 정창권 박사의 글 전문이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나 저희 컨텐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훨씬 더 깊고 생생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